안녕하세요. 시댁 식구들 사연을 보낸 40대 여자입니다. 결혼 전 처음으로 남편과 시댁에 인사하러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 대해 꼬치꼬치 물어보고는 학벌이며 집안이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시더군요. 시어머니의 불만 가득한 표정과 태도가 싫어 남편을 계속 밀어냈지만 저의 거절에도 끊임없이 다가오는 남편을 막을 수 없었고 어쩌다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임신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자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자기가 말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임신 막달 되기 2달을 남겨놓고 아무 연락도 없는 시어머니의 행동에 수상함을 느껴 남편에게 시어머니에게 말했는지 물어보니 아직도 말하지 못했다고 대신 형한테 말했다고 하더군요. 큰아주버님은 저희 임신 소식을 남편에게 듣고 부랴부랴 결혼식 준비를 강행했고 어렵게 결혼식을 하게 되었죠. 결혼식이 끝나고 1달 만에 아이를 낳았어요. 결혼까지 하고 아이를 낳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볼 때마다 잔소리를 하셨죠. 하지만 시어머니가 조금은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싶어 매일 시댁에 방문했어요. 조금 지내다 보니 시어머니가 옛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들만 셋을 낳으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사랑을 못 받고 지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남편과 제 사이가 좋아 보이면 모진말과 시댁살이가 더 심해지곤 했죠. 시어머니는 남자는 절대 집안일을 하면 안 되고 모두 여자가 하는 일이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명절이면 남자들은 방바닥에 누워 TV를 보거나 술 마시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댁에 가면 모두 형님과 제 일이 되었죠. 큰아주버님과 형님은 서울에 사셔서 1년에 제사와 명절까지 3번만 오셨지만 오실 때마다 시어머니의 모진 말을 듣는 저에게 큰형님도 신혼일 때 많이 당했다고 괜찮다고 달래주셨어요. 그런 형님이 저에게는 버팀목이 되어주었죠. 하지만 시댁과 1시간 거리에 사는 저는 명절뿐만 아니라 매번 불려다니며 시어머니 심부름을 해드려야 했습니다. 남편 생일이거나 아들들 생일 그리고 시댁 식구들 생일이 되면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하루 전 날 꼭 찾아왔어요. 즐겁고 행복한 날이지만 시어머니의 갖은 참견에 저는 기쁘고 좋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죠. 처음 방문하시던 날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축하해 주려고 오시나 보다 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더니 말씀하시더군요. 얘, 내 아들 생일이 내일이지 않니? 네, 어머님. 생일날 아침에 먹을 수 있도록 미역국 그리고 시루떡이랑 나물 3가지는 꼭 있어야 하니까 준비해라. 생일날 외식을 하거나 집에서 부모님이 해주신 밥을 먹었기에 시루떡이라니 나물 3가지라니 이해되지 않았지만 시어머니가 시키신 일이니 해야 하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동생까지 있으니 이대로만 차리기엔 성의 없다 생각하실 것 같았죠. 소불고기에 횟집에서 회까지 사와 다음날 이른 아침 남편 생일상을 차렸습니다. 상이 다 차려진 것을 보고 빠진 것이 없는지 체크하는 시어머니는 아침 식사를 하고 서둘러 가시더군요. 매년 시어머니 생신, 시동생 생일, 남편 생일, 자식들 생일을 저에게 차리라는 시어머니는 정작 제 생일엔 연락도 오지도 않으시더군요. 지금까지 제 생일에 미역국 한 번 얻어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참다 남편에게 말했지만 웃어 넘기더군요. 남편도 시댁 식구들도 미웠지만 부모님한테 못해드린 거 시어머니께 해드리자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가 유방암에 걸리셨습니다. 어머님과 함께 살고 있던 시동생은 회사 일 때문에 항암 치료를 하러 갈 수 없다고 하더군요. 매번 제가 모시고 병원에 갔다 집에 모셔다 드려야 했어요. 남편도 자차로 회사에 다니기에 버스로 시댁과 병원에 다니는 게 보통이 아니더군요. 어쩔 수 없이 시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쓰지 않던 아버님 차를 시댁에서 가져왔습니다. 병원 가는 날 시어머니를 모시러 시댁에 가니 어머님이 말씀하시더군요. 얘, 막둥이가 차도 없고 하니까 회사 다니는데 불편하다고 하는구나. 차가 필요한 것 같아. 차 없어서 연애도 못하는 것 같다. 이 차 막둥이 주는 거 어떻겠니? 막내 시동생이 결혼도 하지 못하고 있으니 차라도 줘 결혼을 시켜야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그날 바로 집에 모셔다 드리며 차를 두고 갔습니다. 하지만 두고 온 자리에 매일 서 있는 차에 의문이 생겨 막내 시동생한테 물었습니다. 도련님, 차 필요하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안 쓰시는 것 같길래 물어봐요. 네? 저 차 필요하다고 한 적 없는데요. 버스로 출퇴근하고 있어서 차 필요 없어요. 누가 저 차 필요하다고 했어요? 어머님이 도련님, 차 필요하다고 했다고 하시던데요? 에이, 엄마한테 차 필요하다고 한 적 없어요. 그렇게 서 있기만 하던 차는 주행을 하지 않아 폐차를 하게 되었죠. 결국 저희 부부는 없는 돈을 모아 차를 한 대 더 장만해 시어머니를 모시고 다녔습니다. 하루는 둘째 아이가 아파 병원에 가야 했지만 시어머니 항암 치료 날이라 걱정이 되더군요.
시동생에게 연락했지만 역시나 회사 일 때문에 갈 수 없다고 하여 아이를 언니에게 부탁 후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시댁에 도착해 어머님 식사를 준비해주고 있는데 시어머니한테 시동생이 전화를 했더군요. 회사 일 때문에 갈 수 없다던 시동생이 친구들과 낚시를 하러 가서 대어를 낚았다고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잘했다며 칭찬하시는데 속이 뒤집어지더군요. 아픈 자식을 언니한테 맡기고 온 제가 바보 같고 한심했습니다. 울며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시동생이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미혼이라 철이 없어서 그렇다며 이해하라고 하더군요. 분이 풀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남편의 어머니기도 하고 아프신 분이다 생각하고 매일 시댁에 들렀습니다. 그러던 중 시고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도련님 결혼식 날 시고모님을 마지막으로 뵙게 되었고 인사를 나눴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모님, 잘 지내셨어요? 아이고 그래, 잘 지냈니?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고모님, 혹시 어디 아프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여서요. 잘 지내고 계신다며 가신 시고모님은 다음날 어머님께 전화했습니다. 언니, 며느리 교육도 제대로 못 시켰어? 멀쩡한 사람 보고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니 그게 할 말이야. 아이고 기분 좋은 자리에서 정신이 나갔네요. 부모 없는 티를 내네요. 못 배워서 그래요 아가씨. 제가 사과 전화하라고 할게요. 너는 오랜만에 만난 고모님께 그게 할 말이니? 고모님께 전화해서 사과해라. 얼마나 못 배웠으면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하니?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전화해서 사과드릴게요. 사과 전화를 드리고 얼마 후 시고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에서 마주한 어머니는 시고모님이 돌아가신 것조차 제가 막말을 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모든 게 다 제 탓이라는 시어머니지만 아프셔서 예민하신 거다 스스로를 다독이며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집에서 설거지도 한번 못하게 하는 자상한 남편이지만 시어머니가 구박하거나 모질게 대하는 건 커버해주지 않았어요. 저를 도와주면 한 소리 들을까 싶어 소파에만 앉아 있었죠. 음식 한번 차려주지 않는 시어머니는 늘 밖에서 식사하길 원하셨고 식사하고 나면 늘 어머님 집에 가서 차 한 잔 마시고 가라고 하셨죠. 그날도 커피와 과일을 내놓고 어머니가 다 드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예, 저녁은 어떻게 할 거니? 어머님, 저녁은 집에 가서 먹을게요. 어머님도 쉬셔야죠. 나는 괜찮다. 이거는 놔두고 가라. 아니에요. 제가 이것만 치우고 갈게요. 아니다. 내가 할 테니까 그냥 가라. 네, 어머님. 들어갈게요. 제가 치운다는 것을 극구 반대하시던 시어머니는 다음날 저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잘났냐? 네 자식들이 그렇게 잘났냐? 내가 가라고 했다고 그냥 가니? 넌 그렇게 눈치가 없어서 어떡하니? 애비도 네 그런 점이 싫다고 하더구나? 그런 건 좀 고치는 게 어떻겠니? 퇴근 후 돌아온 남편한테 시어머니 문자를 보여줬습니다. 남편도 받았다고 하여 보니 똑같은 내용의 애비만 바뀌었더군요. 어떡하냐는 저희 말에 남편은 그래도 엄만데 우리가 참아야지 어쩌냐라고만 하네요. 저를 아껴주지만 시어머니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는 남편. 그리고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시어머니와의 불화는 저를 힘들게 만들었죠. 스트레스가 심해지자 밥도 넘어가지 않더군요. 그러다 친언니를 만나 고민 상담을 했어요. 시어머니의 일들을 이야기하자 언니는 말하더군요. 야, 바보같이 왜 그 짓을 하고 있어? 그리고 네 남편도 참 못됐다. 언니 그래도 우리 부부 사이는 좋은 거 알잖아. 그래, 부부 사이는 좋겠지. 근데 네 남편이 엄마 앞에서 너 커버해줬어? 너 커버 안 해줬잖아. 너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 할 동안 네 남편은 계속 네가 시댁에 가도록 놔뒀어. 네 앞에서는 시어머니가 막말하고 안 좋게 대해도 네가 좀 참아줘. 미안해 하면서 계속 놔뒀을 거 아니야. 네 남편이 시어머니 앞에 가서는 뭐라고 한마디라도 네 편 들어줬어? 아니, 그런 적 없어. 그게 잘못된 거야. 너를 아끼는 게 아니라고. 너를 아꼈으면 그 자리에서 엄마, 왜 아내에게 좋게 대해주지 않냐. 문자를 그렇게 받았으면 엄마, 왜 이런 걸 보내냐고 당장 뭐라고 했어야지. 그러지 않았으니까 지금까지 18년이라는 결혼 생활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커버해주지 않고 놔둔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 잘못됐다고 본다. 그래도 집에서는 잘해줘. 야, 너 그렇게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서 속병 앓고 바짝바짝 말라가고 있는데 네 남편하고 시어머니 눈에는 안 보일 거야. 계속 그렇게 당하고만 있지 말고 이번 추석에는 시댁에 가지 마. 나랑 부모님 보러 가자. 안 가면 처음에는 이러는 게 맞나 고민되고 죄송할 거야. 근데 네 마음은 편할 거다. 네가 안 가서 나오는 이야기들 네 남편이 전해줄 것 같지? 안 전해줘. 그럴 바엔 차라리 안 듣고 안 보는 게 낫다. 너도 한 번은 그렇게 해봐.
시어머니 전화 차단하고 나랑 부모님 보러 가는 걸로 해. 언니의 말을 들으니 내가 바보 같았나? 하는 생각에 이번 추석에는 부모님을 뵈러 가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저는 결혼 후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셔서 친정이 없습니다. 딸만 셋인 집안이라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 제사를 한 번도 못 지냈어요. 딸은 시집 가면 남의 집 제사, 자기 집 제사 보는 거 아니라는 시어머니 말에 절에다 모셨습니다. 매일 시댁에 가느라 절에 모신 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죠. 언니와 헤어진 후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울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나 부모님 돌아가시고 절에 모셨잖아. 근데 매번 불려다니느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이번 추석에는 언니랑 부모님 보러 갔다 올래? 그게 무슨 소리야? 며느리면 시댁에 가야지. 어머님이 나 싫어하셔도 매일 시댁에 가서 어머님 뵙고 병원도 모셔다 드렸잖아. 근데 내 부모한테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 부모님 돌아가시고 절에 모셨는데 한 번도 안 가본 딸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봐. 나 이번 추석만 아니라 올해부터 어머님이 불러도 안 갈 거고 시댁 가는 대신 부모님 보러 갈 거야. 너 안 가면 나도 안 갈래. 안 그래도 나 안 좋아하시는데 누구 욕먹이려고? 당신이랑 애들은 가야지. 알겠어. 추석에 애들이랑 다녀올게. 그리고 다음날 애들에게도 말했습니다. 아들들, 엄마가 이번 추석부터 할머니 집에 같이 안 갈 거야. 왜? 엄마한테도 엄마랑 아빠가 있었는데 살아계실 때도 잘 못해드렸어. 매일 할머니 집 가느라 돌아가시고도 한 번도 뵈러 간 적이 없어. 엄마도 외할아버지랑 외할머니 뵈러 가고 싶고 제사도 지내주고 싶어. 친할머니한테는 아빠도 있고 큰아빠도 있고 막내 작은아빠도 있잖아. 그러니까 엄마는 안 가도 되지 않을까? 그치. 엄마가 할머니한테 너무 잘하긴 했지. 알겠어, 엄마. 그럼 아빠랑 우리끼리 다녀올게. 다음에 외할아버지랑 외할머니한테 우리도 데려가줘. 고마워 아들. 정말 고마워. 아이들의 말에 눈물이 나와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추석이 되고 남편과 아들 둘이서 시댁에 갔습니다. 엄마는 왜 안 왔냐고 물어보는 말에 몸이 많이 좋지 않아 못 온다고 둘러댔다는 아들들이 고마웠습니다. 저의 버팀목이던 형님한테 연락이 올 줄 알았으나 오지 않더군요. 형님께는 죄송했지만 시댁에서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부모님을 뵈러 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부모님 제사를 지내드리고 집에 돌아왔고 매일 방문하던 시댁의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전화번호를 차단했어요. 하지만 차마 시동생 전화는 차단을 못 시키겠더군요. 그러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암 환자이기에 몇 개월에 한 번씩 추적 검사를 해야 하니 받으러 오라고 말입니다. 병원에 등록한 연락망이 다 제 번호였기에 저한테만 연락이 온 것이었죠. 간호사한테 말해 제 번호를 다 지워달라고 했어요. 큰아주버님과 남편 그리고 시동생 번호로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시동생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형수,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제가 엄마 모시고 내일 병원 다녀올게요. 네, 서방님 잘 다녀오세요. 다음 날 또 시동생한테서 연락이 오더군요. 형수, 엄마 모시고 병원 어떻게 다녔어요?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저 차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제 아침 6시에 출발해서 버스 타고 병원에 갔거든요. 근데 병원에 간다고 바로 해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고 진료받고 검사받고 했더니 집에 오니까 7시더라고요. 진짜 형수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고생 많았어요, 형수. 시동생이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았다는 사실에 조금은 마음이 풀리더군요. 그리고 얼마 뒤 아버님 기일이 되었습니다. 제사를 지내러 가야 했지만 남편과 아들들만 보내고 저는 가지 않았어요. 때맞춰 저는 언니와 부모님을 뵈러 절에 다녀왔죠. 며칠 뒤 손윗 형님에게 연락이 오더군요. 동서, 아버님 제사에 왜 안 왔어? 형님, 저는 명절이나 제사 때가 아니더라도 매번 어머님이 부르면 가야 했어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시댁에 안 가려고요. 동서, 이런 집이 한둘이겠어? 동서 같은 여자가 들어와서 우리 집 콩가루 집안 만드는 거야. 형님, 요즘 어머님처럼 하면 욕먹어요. 그리고 제가 들어오기 전부터 콩가루 집안이었어요. 제 말에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욕하는 형님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곤 큰아주버님과 형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명절에도 제사 때도 가지 않아도 되고 매일 모집말하며 괴롭히던 시어머니를 뵈거나 전화를 받지 않아도 돼서 너무 좋습니다. 저희 시어머니 같은 분들은 왜 그럴까요? 며느리한테 잘하면 그만큼 더 잘해드릴 텐데 왜 그걸 모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댓글에 여러분의 현명한 조언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썰 유랑단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